9살 김한율이 무대 위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노래한 이유는 단순한 방송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카메라 너머에 엄마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엄마가 텔레비전으로 자신을 보고 있을 거라 믿었고, 그래서 한 음을 놓치지 않으려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한율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김한율의 어린 시절은 크고 화려한 집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작고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늘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트로트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청소할 때도, 저녁에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노을이 창가에 내려앉을 때도 집안에는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갓 걸음마를 뗀 한유를 품에 안고 사박자 리듬에 맞춰 천천히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율의 귀에 스며들었고 가슴에 남았고 결국 아이의 삶을 움직이는 첫 번째 기억이 되었습니다. 한율이 4살이 되었을 때 거실은 이미 작은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빗자루나 큰 숟가락을 마이크처럼 들고 가운데에 섰습니다. 아직 발음은 어렸지만 리듬을 타는 감각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트로트를 따라 부를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빠짐없이 찍어 두었습니다. 흔들리는 영상 속에는 한율의 맑은 목소리와 어머니의 환한 미소, 그리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한유라, 나중에 큰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 엄마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 쳐줄게. 네가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야. 그 말은 어린 한율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한율은 밤마다 잠들기 전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엄마 앞에서 노래하겠다는 약속은 아이에게 꿈이 되었고 그 꿈은 가족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율이 7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막막한 책임감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했고 밤에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한율의 숙제를 봐주고 노래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진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한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셔. 특별한 격리 구역이라 면회는 안 돼. 하지만 텔레비전으로 한유리가 노래하는 모습은 볼 수 있어. 어린 한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 앞에 앉아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열심히 더 연습했어요. 제가 노래하면 엄마가 보고 계시죠. 빨리 나와서 저랑 같이 노래해요. 그 거짓말은 아버지에게는 죄책감이었지만 한율에게는 노래를 계속하게 만드는 희망이었습니다. 씨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 아이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나쁜 아빠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한율의 이모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모는 또 다른 엄마처럼 한율을 돌보았고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율은 어머니의 꿈을 이루겠다며 MBN 무명전설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작진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지만
엄마의 꿈은 제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작진은 아무 말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큰 그리움과 책임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무대의 날이 왔습니다. 밝은 조명이 한율의 작은 몸을 비췄습니다. 한율이 선택한 노래는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였습니다. 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율은 노래를 부르는 내내 카메라를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카메라가 병원에 있는 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마음이 한율의 눈빛과 목소리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노래가 끝난 순간 심사위원 전원이 올탑을 눌렀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심사위원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실어 노래할 수 있지? 저 목소리에는 꾸민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 있다. 방송 직후 이 무대는 유튜브와 여러 SNS에서 빠르게 퍼졌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프로그램의 관심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무명전설은 그날 이후 더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섰고 김한율은 순식간에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박수 뒤편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대 뒤에서 이모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유라, 엄마는 이미 하늘에 계신단다. 아빠가 거짓말을 했어. 이모도 함께 울며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한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무대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제작진은 한율의 진짜 사연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전문가를 배치해 아버지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계속 숨기면 나중에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거짓 희망 속에만 두는 것이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율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아버지는 한율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율아, 엄마는 작년 봄에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엄마는 영원히 아프지 않게 되었어. 말을 끝내자마자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거짓말을 했어. 너무 미안하다. 한율아, 아빠를 용서해 주렴.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율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9살 소녀는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고 크게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제가 울면 아빠도 더 슬퍼하실 거예요. 엄마도 하늘에서 슬퍼하실 거고요. 엄마가 가수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울지 않을게요. 저는 엄마가 바라는 대로 가수가 될 거예요.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한유리가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작진과 상담사 덕분에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율은 더 강해졌고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율은 진실을 알게 된 뒤에도 무명 전설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라운드인 1대1 데스매치에서는 또래 신동 김태훈과 맞붙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두 신동의 대결을 신동대전으로 기획했고 많은 시청자가 큰 기대를 보냈습니다.
한율이 선택한 곡은 나 살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진실을 알게 된 직후 준비한 곡이었습니다. 한율은 그 안에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아픔을 모두 담았습니다.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는 가사 하나하나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약점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 되었습니다.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율은 이 라운드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치열한 서바이벌이었습니다. 결국 한율은 최종 탑7에 오르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최종 탑7은 성리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현호, 이창민, 이룬의 군이 차지했습니다. 팬들은 한율만은 꼭 올라가길 바랐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결과가 아이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9살 아이가 탑7에 올라 전국 투어와 빡빡한 스케줄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에서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프로그램 측도 한율에게는 지금 음악을 즐기며 천천히 성장할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율은 처음에는 속상해했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지만 아빠랑 이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무명전설은 한율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무명전설 디너쇼 갈라 콘서트에 특별 초대된 한율은 두 개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장민호와 함께 부른 내 이름 아시죠였습니다. 장민호는 한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율아, 네가 처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네 엄마가 하늘에서 가장 크게 박수치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의 하모니는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울렸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데스매치에서 맞붙었던 김태훈과 함께한 꽃길이었습니다. 두 소년이 손을 잡고 밝게 노래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율과 태훈의 우정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이 갈라쇼는 무명전설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장식했고 한율이라는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겼습니다. 우승은 아니었지만 한율의 여정은 프로그램 역사에 오래 남을 감동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2026년 5월 한율은 또 다른 프로그램 알토란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날 그가 부른 노래는 시절 인연이었습니다. 한율은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아요. 엄마의 따뜻한 품이 느껴져요. 한 MC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고 싶니? 한율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예쁜 자동차를 사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항상 힘들게 일하시니까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대답에 스튜디오는 다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픔을 안고도 자신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한율은 지금도 매일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연습합니다. 아버지는 한율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아내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한율의 또 다른 엄마처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율이 무대에서 특별했던 이유는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음을 얼마나 잘 올렸는지, 박자를 얼마나 정확히 맞췄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래를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심사위원을 이기기 위해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들려주기 위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서 계산된 슬픔이 아니라 아이가 견뎌온 진짜 시간을 들었습니다. 한율의 노래가 끝난 뒤 객석에 오래 남은 정적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무명전설은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율이 카메라를 향해 엄마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꿈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과 그 꿈의 이유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는 현실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작진과 상담사의 조언은 아버지에게 잔인하지만 필요한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서야 한율도 아버지도 비로소 같은 슬픔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율이 탈락한 뒤에도 팬들이 오래 기억한 장면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위로하던 모습, 엄마가 하늘에서 슬퍼할까봐 울음을 참던 모습, 그리고 다시 노래하겠다고 말하던 표정이었습니다. 탑세븐에 들지 못했다는 결과는 분명 아쉬웠지만 한율에게는 더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를 회복할 시간, 아버지와 다시 웃을 시간, 이모의 품 안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랄 시간, 그리고 노래를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배울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5월 갈라 콘서트와 알토란 출연은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율은 더 이상 엄마가 병원에서 보고 있다고 믿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따뜻한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아빠에게 자동차를 사 드리고 싶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소원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견딘 아버지에게 보내는 가장 순수한 감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한율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동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상실을 어떻게 견디는지, 한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을 삼켜야 했는지,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붙잡을 때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은 잘못이었지만 그 출발점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덕분에 한율은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진실을 알게 된 뒤에도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명전설에서 한율이 남긴 것은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첫 무대에 올탑 수백만 조회수를 만든 감동, 데스매치에서 보여준 떨리는 목소리, 2026년 5월 갈라 콘서트와 알토란에서 전한 약속까지 그 모든 순간은 한 아이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율은 아직 9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 안에는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남긴 노래는 오늘도 한율의 삶 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